형, 나 이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오, 드디어? 야, 근데 네 방 좀 치워라. 발 디딜 데도 없더라. 대학교 1학년 때 내 룸메이트가 한 말이다. 결국 그는 그날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기도 전에 방부터 치워야 했고, 치우다 보니 이건 버릴까 말까, 이건 어디에 뒀더라. 작은 결정이 쌓이면서 이 시간이 날아갔다. 그리고 결국 내일부터 진짜 한다는 말만 남기고 잠들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 지저분한 데는 뇌의 구조, 심리적 습관, 그리고 삶의 철학이 얽혀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드라 샤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환경이 어지러우면 사람의 인지 능력은 자동으로 감소한다. 즉, 방이 어지럽다는 건 단지 보기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두뇌 처리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 뇌는 어질러진 환경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하버드 뇌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공간이 복잡하거나 무질서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이는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충동성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어지러운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결정은 많고 실행은 적다. 집을 나설 때도 지갑 어딨지? 열쇠는? 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진다. 에너지 낭비, 실행력 저하, 생산성 감소, 가난의 고착화.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다. 진화적으로도 청소는 생존과 직결돼 있었다. 인간은 수백만 년간 사냥과 생존을 위한 정리정돈 본능을 진화시켜 왔다. 불필요한 도구를 버리고 쓸 수 있는 무기를 구분하고 혼란을 줄여야 생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혼란이 더 이상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방, 내 책상, 내 컴퓨터 바탕화면 안에 숨어 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원시시대 뇌에게 지금 너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다. 그리고 뇌는 즉각 반응한다. 이 상황에서는 창의성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래서 돈 벌 생각, 장기 계획, 투자 아이디어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가 멈춰버린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행동만 반복하게 된다. 청소를 미루는 것도 돈을 못 모으는 것도 결국 뇌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본능 심리학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정리를 할 수 없다. 본능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자기 통제력은 인지적 여유가 있어야만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요소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같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시달린다. 카드값 어떡하지? 오늘 식비는 1만 원으로 해결해야 월세 낼 수 있을까? 다음 달까지 해고 안 당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점령한 상태에서는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사치다. 지금 이 방을 치운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뇌가 보내는 진짜 메시지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한다. 내 환경을 정리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산성이 오른다. 그래서 행동하고 또 돈을 번다. 지저분한 공간은 결국 가난을 강화시킨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어릴 적 극심한 빈곤을 겪었다. 하지만 그가 기업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 바로 공간의 질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조명, 청결, 동선, 음악까지 통일된 기준을 따른다. 그는 말한다. 공간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더러운 환경에서는 자존감 있는 생각이 나올 수 없다. 그렇다. 청결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결정력이다.
그리고 결정력은 불을 결정한다. 뇌는 지저분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 MIT 인지과학 랩의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푸는 동안 정리된 공간 vs 어지러운 공간에서 각각 작업하게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저분한 공간에 있었던 집단은 실수율이 37% 더 높았고 문제 해결력도 29% 낮았다. 게다가 실험 이후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즉, 어지러운 집에 살면 스스로를 더 못난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구조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자기 암시로 이어진다. 워렌 버핏은 책상 위 서류 더미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의 워렌 버핏 책상은 항상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는 불필요한 서류나 메모, 장식품을 철저히 배제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결정이라는 건 복잡한 게 많을수록 못하게 된다. 그는 하루에도 수천억 원짜리 의사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혼란조차도 배제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서랍속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집중력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는 안다. 정리 정도는 단순한 미적 기준이 아니라 결정 능력의 기초 체력이라는 사실을. 왜 부자들의 집은 항상 미니멀할까?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고수한다. 일론 머스크 역시 최근까지 소형 조립식 주택 BOXABL에서 살았다. 가구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노트북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정리된 환경은 창의성과 결단력을 부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 거지. 아니다. 안 치우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다. 청결은 돈의 흐름을 불러오는 자석이다. 돈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가장 잘 흐르는 공간은 어디일까? 질서정연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는 환경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정리된 책상 위에서 수행한 집단은 성과가 22% 더 높았고 보상 역시 더 많이 받았다. 돈은 흐름을 탄다. 청결은 흐름을 만든다. 결국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돈이 머물기 싫어하는 공간이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 항상 지저분한 이유는 돈이 없는 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가난한 사람은 쓸모없는 걸 쌓아두는가? 흔히 말한다.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이거 비싸게 산 건데 버리긴 아깝지.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본능적으로는 결핍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결핍을 두려워하고 소유로 안정을 느끼는 존재다. 하지만 부자일수록 이 본능을 이성적으로 제어한다. MIT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현재 불필요한 것들을 축적한다. 그게 결국 공간을 어지럽히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리적 피로와 결정 회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실행력, 창의성, 집중력을 갉아먹는 암세포가 된다. 부모가 어지르면 아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미국 코넬대 아동발달센터는 청소 상태와 아이의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정리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통제력이 높고 어지러운 집에서 자란 아이는 충동성과 우울감이 높았다. 가난한 집일수록 엄마가 바빠서 못 치운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그 환경에서 어질러져 있는 게 정상이라 배운다. 그 환경은 그대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뇌 구조를 만들게 된다. 즉, 어질러진 공간은 자녀의 뇌까지 어지럽힌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도 그 혼란을 뇌 깊숙이 저장한 채 살아간다. 공간은 곧 자기 개념이다. 정리된 공간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한 청소를 넘어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부자들은 그걸 안다. 그래서 공간을 삶의 설계도처럼 다룬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오피스와 자택 모두 미니멀하고 조용한 공간을 유지한다. 그는 말한다. 아이디어는 질서 속에서 자란다. 혼란 속에서 나오는 건 늘 스트레스뿐이다. 청소는 곧 전전두엽 운동이다. 신경과학적으로 청소는 뇌의 전전두엽 의사결정, 계획, 주의 집중 담당을 자극한다. 즉,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뇌를 정리하는 연습이다. 게다가 반복할수록 뇌는 정돈 성취 보상이라는 회로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 회로는 작은 성공 자신감 상승 결정력 강화로 연결된다. 결국 깨끗한 집은 돈을 부르는 뇌를 만든다. 반대로 지저분한 공간은 뇌에 구멍을 낸다. UC 버클리 대학의 MRI 실험에서는 같은 사람이 청결한 환경과 어지러운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동안의 뇌활동 패턴을 분석했다. 결과는 단순했다. 어질러진 공간에 있을 때 전전두엽 활성도가 35% 감소했다. 즉, 사고력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집이 어질러지면 인생 자체가 굳는다.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청소 루틴. 하루아침에 삶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10분 청소 루틴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침에 침대 정리. 저녁마다 10분만 타이머 맞춰 치우기. 매주 일요일은 냉장고 안정리.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건 31박스의 보관 후 결정.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공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결국 수익 구조를 바꾼다. CEO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 책상. 애플의 팀 쿡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상 정리부터 시작한다. 그는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도 통제 못한다고 말한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맥북 한 대, 메모장 한 권, 물 한 병 외엔 없다. 그리고 그는 이 미니멀한 환경에서 하루 수천억 원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청결, 자존감, 결정력, 수입, 여유, 다시 청결. 이게 부자의 루프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지저분함, 스트레스, 무기력, 실행, 회피, 수입, 정체, 더 지저분함. 이라는 파멸 루프에 갇혀 산다. 이 순환 고리를 바꾸려면 단 하나, 방을 정리하라. 정리가 안 된 삶은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흡수하지 못한다. 마무리 요약. 왜 가난한 사람의 집은 항상 지저분할까? 뇌는 혼란한 환경에서 결정력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지적 여유가 없어 청소를 미룬다. 정리된 공간은 부자 뇌를 만드는 기초 체력이다. CEO들은 공간을 사고력의 무기로 여긴다. 지저분함은 단지 외관의 문제가 아닌 자존감과 수입의 문제다. 이제 당신의 방은 곧 당신의 재무제표다. 당신의 책상 위는 곧 당신의 통장 잔고다. 당신의 냉장고 안은 곧 당신의 뇌 구조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공간부터 바꿔라. 부는 정리된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